얘기하기 앞서서 최근에 있었던 선거를 한번 다뤄보자고. 여러분 뉴스 기사나 TV 뉴스에 나오는 것 중에 최근에 있었던 선거 무슨 얘기하던데? 서울시장 선거. 좋습니다. 그걸 뭐라 불렀냐면 보궐선거라고 불렀거든. 보궐선거. 보궐선거가 무슨 말이냐면 일단 이 빈자리를 채우는 선거란 뜻이야. 서울시장이었던 박원순 씨가 안타까운 선택을 했잖아. 그 다음 부산시장이었던 오고돈 시장도 성추행 사무 때문에 사퇴했단 말이야.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했던 게 보궐선거였는데 이 보궐선거가 되게 큰 의미를 지니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내년 2월달 되면 대통령 선거 하잖아요. 그 대통령 선거에 앞선 약간 탐색전이다, 전초전이다 라는 얘기가 많았어. 그래서 이 선거의 결과가 대통령 선거까지 이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많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서울시장의 각 진영의 에이스들 내보냈어. 마치 이 메시와 호날두가 붙는 것처럼 각 진영의 에이스들 내보냈단 말이야. 우리 지금 여당이 누구죠? 더불어민주당에서 박영선이라고 하는 정말 뼈가 굵은 여성 의원을 내보냈고, 야당에서는 지금 야당이 누구예요? 빨간색 당이잖아. 국민의힘 당이라고 있어. 그 당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오세훈 씨라는 사람을 서울시장 후보로 내세웠단 말이야. 결국에 누가 이겼을까? 야당이 전부 다 승리했어. 이번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당이 전석을 다 가져갔단 말이야. 그만큼 지금 여론이 야당에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분석할 수 있는 거지. 쌤이 아까 보궐선거는 다음 대선의 전초전이라고 했잖아. 대통령 선거에서도 그럼 어떤 당이 유리해지겠어 지금? 야당 후보가 점점점 유리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쌤이 예언 하나 해볼까? 아닐 수도 있지만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씨가 만약에 후보로 등장한다면 국민의힘 당에서 대통령을 가져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면서 윤석열과 관련된 테마주에다가 투자를 해라. 돈을 벌어야 되잖아. 돈을 벌어야 되잖아. 사실 이렇게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볼 수 있다는 거야. 자, 이렇게 중요한 선거에 대해서 하나씩 배워보는 게 오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필기 노트를 꺼내시고 한번 시작해 봅시다. 1번 적으시고, 얘들아 제목은 뭐냐면 이번 단원의 제목은 5-1 선거제도 바로 열고 1입니다. 애들이 제목을 적어달라고 하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5-1 선거제도 바로 1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번에 선거의 의미 그리고 기능 이렇게 적어주세요. 선거의 의미 그리고 기능. 자, 6번 선거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선거라고 하는 것은 투표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 이것을 선거라고 불러요. 투표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 쌤이 대학교 처음 갔을 때 쌤이 사회교육과거든요. 대학교 선배가 물어보는 거야. 신입생들 기죽이려고. 야, 너희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했나? 이러면서 걸렁걸렁 거리면서 야, 선거와 투표의 차이점이 뭔데? 물어보는 거야. 얘들아, 지민아 보고 있어요? 선거와 투표의 차이점이 뭐냐면 투표는 수단이야, 수단. 내 의사를 표시하는 수단. 이 투표를 통해서 선거를 하는 거야. 수단이고 목적이다. 이렇게 구분하면 될 것 같아요. 집에 가서 엄마한테 물어봐. 엄마, 선거와 투표의 차이점 뭔 줄 알아? 자랑하는 거지. 배웠으니까. 투표는 수단이고 선거는 목적이야. 이해가 된다는. 그 다음에 자, 이 선거의 기능들 몇 가지만 적어보면 첫 번째는 권력을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만약에 선거제도가 없다면 이 권력이 세습되어서 국민들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을 텐데, 우리나라에는 선거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정치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눈치를 본다라는 거야. 다시 당선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권력을 통제해 나간다는 거지. 근데 얘들아, 지금
20대와 30대의 투표율이 되게 낮잖아. 그리고 60대와 70대를 비롯한 노년층의 투표율이 되게 높잖아. 그지? 그러면 정치인들은 누구의 눈치를 더 많이 볼까요? 투표율이 높은 노년층들의 눈치를 더 많이 보겠지. 정책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만들어주겠죠. 그래서 우리의 투표율이 되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과 같은 20대, 나중에 20대 됐을 때 30대의 투표율이 높아져야지만 정치 권력이 20, 30대의 눈치를 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투표권이 생긴다면 꼭 투표를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의 주권을 실현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정치 권력에다가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을 부여해 준다라는 거야. 만약에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정치 권력이 자신의 권력을 행사한다면 그것은 정당한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효력이 별로 없을 거야. 하지만 이렇게 선거를 통해 정당성이 부여된 권력은 국민들에게 정직하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지. 우리 6반도 반장 선출했잖아. 반장 누군가요? 저요. 반장 뽑았잖아. 반장이 너희한테 뭐 시키면 너희 말 들어 안 들어? 잘 듣잖아, 그치? 잘 듣죠. 잘 듣는 거 맞나? 잘 들어? 애들이? 잘 들어? 네. 왜 잘 듣냐면 여러분이 선거를 통해서 선출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당한 권력이라는 거야. 명령을 잘 들어야 돼. 여러분이 뽑았기 때문에. 이런 걸 정당성 부여라고 불러. 일단 세 번째가 뭐냐면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한다는 거야. 지금 이 수업 처음에 얘기했던 보궐선거처럼 국민들의 지금 여론이라고 하는 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얘기하는 거야. 이 여론이라고 하는 게 여당 편인지 야당 편인지 이런 것을 좀 알기 쉽게 나타내 준다라는 거야. 선거를 통해서. 지금 보궐선거의 결과가 야당에 유리하니까 지금은 야당 쪽의 여론이 강하구나. 문재인 정권의 정책들이 좀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거야. 선거를 통해서. 그 다음 마지막으로 주권을 실현시켜주는 수단으로서 작동을 합니다. 여러분 국가의 주인은 누군가요? 국민입니다. 그죠? 역시 우리 이제 정치를 좀 몇 개월 배운 학생들답다. 국가의 주인은 대통령도 아니고요.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국민 전체가 주인이야. 이런 주인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바로 선거라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내년부터 투표할 수 있거든?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졌기 때문에 근데 생일이 지난 사람들만 투표할 수 있어. 내년 2월달에 대선이 있는데 2월달 전에 생일이 지난 사람들은 할 수 있어. 1월달 생일인 사람들은. 근데 아닌 사람들은 아쉽지만 조금 참았다가 하반기에 국회의원 선거부터 할 수 있어,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선거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쌤도 처음 투표할 때 너무 막 떨리고 긴장되고 했는데 기분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막 이렇게 인증샷 찍고 했단 말이야. 인증샷 찍을 때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2번 후보 지지하는 거야, 나. 이렇게 막 하면 안 돼. 알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인증샷 찍을 때. 그냥 들고. 그냥 내 얼굴만 이렇게. 아니면 손에다가 도장 찍어서 이렇게 제일 많이 하더라. 얼굴 안 나오게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뭐 안 돼. 2번 지지하는 거야. 네. 자, 잡혀갑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자, 그리고 두 번째요, 두 번째. 두 번째는 민주선거의 4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민주선거의 4대 원칙. 자, 4대 원칙이니까 총 4가지가 있겠죠? 제일 첫 번째는 보통선거란 보통선거. 자, 우리 보통선거는 많이 배웠어요. 현대 민주정치를 배우면서. 노동자를 제외하거나 여성들을 제외하는 것이 아닌 모든 국민들에게 동등한 한 표씩을 주는 것을 보통선거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적어볼게요. 모든 국민에게 투표권을 준다. 이것을 보통선거라고 불러요. 이 보통선거의 반대말이 무엇이냐면 제한선거라는 게 있어요. 제한선거. 제한선거는 특정 계층을 제한하고 선거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보통 선거를 위해서 마련한 제도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재외국민 선거라는 게 있어. 재외국민 선거. 재외국민이 누구야? 얘들아. 6번아 재외국민이 누구냐면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얘기해. 대표적으로 손흥민 이런 사람들. 손흥민은 투표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있어요. 국민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멀리 살고 있잖아. 손흥민이 만약에 투표하려면 영국에서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투표하고 또 비행기 타고 집에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럼 시간이랑 비용이 너무 많이 들겠죠? 그래서 안 하는 거야, 투표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재외국민 선거소를 따로 마련해줘. 영국에다가 재외국민 선거소를 만들어서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만 모여가지고 투표를 하고 그 투표함을 봉인해가지고 비행기로 태워 보내는 거야. 한국으로. 그래서 개표를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기회를 주는 거지. 이런 걸 재외국민 선거라 불러. 오늘 류현진이 첫 승했던데 류현진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추신수도 할 수 있고요. 추성호는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추성호는 안 됩니다. 일본 국적이기 때문에 안 돼요. 어쨌든 이렇게 보통 선거를 마련해주고 있고요. 다음 두 번째. 그 짤 맞나? 이렇게 한일전이 항상 열리면 추성훈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가 아빠 우리 팀이 졌어 이렇게 하는데 추성훈이 달아 아빠는 누가 이겨도 우리 편이 이긴 거야. 근데 안 돼. 국민이 아니라서. 두 번째는 평등 선거라는 거예요. 평등 선거. 자, 평등 선거가 무엇이냐면 모든 국민은 표의 가치가 평등해야 된다는 거야. 한 사람당 몇 표씩만 할 수 있다. 한 표씩만 행사할 수 있다. 이것을 평등 선거라고 불러. 이 평등 선거의 반대말이 무엇이냐면 차등 선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 윤리와 사상 다 배우십니까 지금? 네. 밀이라는 사람 배웠어요?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 배웠습니까? 알죠. 아직 서양 사상까지 안 갔어? 공리주의를 만든 사람이 밀이라는 사람인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만든 사람인데 그 밀이라는 사람이 몇백 년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좀 잘 못 배운 사람들한테 표를 주니까 정치가 이상하게 흘러가더라. 그러니까 우리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한테만 투표권을 주고 똑똑한 사람들은 투표권 한 5장씩 주자. 이렇게 얘기한 거야. 너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안 돼요. 안 돼요? 실제로 그게 많이 안 받아들여져가지고 실현되진 않았는데 그런 식으로 한 사람당 투표의 가치가 다른 것을 차등 선거를 불렀어요. 우리나라는 한 표씩 하고요. 자, 중요한 강의 맞게 일반 잘 봐. 이 한 표씩 행사하는 것도 맞지만 한 표의 가치가 같아야 된다는 거야.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표의 분가성이라고 불러. 표의 분가성. 가치가 동등해야 된다는 거야. 한 사람의 한 표의 가치가 동등해야 된다는 거야. 이 표의 분가성을 좀 예로 들어주면 그림을 그려볼게. 자, A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6번 B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A 지역의 주민이 몇 명이냐면 10명이 살고 있어요. 10명. 그 다음 B 지역의 주민이 몇 명이냐면 2명이 살고 있어요. 2명. 자, 이때 A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1명 뽑고요. B 지역에서도 국회의원을 1명 뽑았어. 똑같이. 어떤 지역의 유권자의 표의 가치가 더 높을까요? 자, A는 10명에서 1명을 뽑았잖아. 그럼 표의 가치는 10분의 1이에요. 맞나? 반면에 B는 2명에서 1명 뽑았단 말이야. 표의 가치는 2분의 1이란 말이야. 어디가 훨씬 높아? B 지역 유권자 1명의 표의 가치가 훨씬 높은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적어보자. 한 표의 가치는 A랑 B 지역을 구분했을 때 B 지역 사람들이 훨씬 높더라. 이렇게 되면 표의 가치가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평등 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줘야겠어? 똑같이 만들어줘야지. 뭘 똑같이 만들어줘? 사람 수. 맞아요. 어떻게 하냐면 선거구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선거구가 너무 불합리하게 배분돼 있으니까 선거구를 조정해서 인구수를 맞춰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B지역 선거구를 더 넓혀가지고 여기서 5명, 여기서 5명 이렇게 뽑고 5명에서 1명을 뽑게 만들어줘야지. 그렇게 하면 표의 가치가 동등해질 수 있습니다. 뭐 마지막 예를 들어볼까? 얘들아, 우리 통영시장이 있잖아. 그리고 바로 옆에 거제시장이 있잖아. 통영에 사람이 많아요? 거제에 사람이 많아요? 거제에 사람이 더 많잖아. 거제 사람이야? 아니에요. 거제 사람이 더 많잖아. 어떤 지역의 주민들의 표의 가치가 더 높을까? 통영 지역 주민들의 표의 가치가 훨씬 높겠죠. 인구수는 적은데 똑같이 시장 1명 뽑으니까. 요거 이해할 수 있겠어? 예, 이 정도는 좀 받아들여 주세요. 그 다음 3번 가자. 3번. 3번은 직접 선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직접 선거. 직접 선거라고 하는 말은요. 잠깐만. 자, 직접 선거라고 하는 것은 당선인을 직접 지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직접 선거 이렇게 불러요. 내가 원하는 사람을 내가 직접 가서 뽑을 수 있는 권리란 뜻이에요. 내가 아무리 몸이 아프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시켜서 대리로 투표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죠? 대리 투표라고 하는 건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직접 선거라고 불러. 직접 선거의 반대말이 무엇이냐면 간접 선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라인 미국에서는 간접 선거를 실시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6번아, 미국은 땅덩어리가 되게 어때? 너무 커요. 인구수도 어때요? 너무 많아요. 이 몇억 명 되는 사람들이 한 표씩 행사해가지고 다 모은 다음에 그걸 개표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죠. 1년 넘게 걸릴걸. 그래서 그런 복잡한 과정을 생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미국이 있을 때 사실 퀴즈, 미국은 총 몇 개의 주로 이루어져 있을까? 18개. 50개. 아, 정답은 50개입니다. 미국 국기에 보시면 별 있잖아, 별. 그 별 개수를 다 세어보면 50개야. 그래서 주 50개인데요. 이렇게 주를 나눠가지고 주별로 선거를 해. 주별로 선거를 하는데 이 선거인단을 뽑아요. 선거인단. 자신의 의사를 대표해 줄 수 있는 그 선거인단을 뽑아서 그 선거인단이 한 곳에 모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수도가 어디예요? 나도 뉴욕이라고 생각했는데, 야, LA라고 안 한 게 다행이다. 야.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이다, 그죠? 또 워싱턴에 모여가지고 선거인단이 대표로 이렇게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을 간접 선거라고 해요. 호주의 수도 어디야? 호주의 수도. 호주의 수도 어디야? 캔버라. 캔버라 맞나? 시드니 아니야? 캐나다의 수도 어디야? 캔버라. 그래. 오타와. 자, 그다음 여기서 얘들아 조금 심화된 거 하나만 할게. 6번아. 오늘 하는 것 중에 제일 좀 심화된 거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자, 예전에는 국회의원 투표를 할 때 한 사람당 한 표씩 행사했단 말이야. 국회의원 투표를 할 때. 잘 들어봐. 그래서 투표용지를 받으면 투표용지가 어떻게 생겼었냐면 A당 김땡땡, B당 허땡땡, 무소속 전땡땡,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투표용지를 줬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이 사람들 옆에다가 내가 도장을 꽝 찍어서 접어가지고 제출하면 투표가 되는 거였거든. 이렇게 하니까 되게 많은 문제가 생겼어. 가운데 찍으면 무효표예요.
그리고 얘들아, 가보면 실제로 이 칸이 넓은 게 아니라 진짜 쪼매하거든? 이게 정확하게 찍어야 돼. 조금이라도 삐져나가면 무효표야. 잘 찍어야 돼. 이렇게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잘 들어봐. 내가 만약에 A당 김땡땡을 뽑았다. 그러면 나는 A당도 지지하고 김땡땡이라는 사람도 지지하는 걸로 인정이 된단 말이야. 이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내가 만약에 B당 헛땡땡을 찍었으면 나는 B당도 지지하고 헛땡땡도 지지한다고 인정을 받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런 경우가 생겨. 나는 A당이 너무 좋아. A당이 너무 좋은데 김땡땡이라는 사람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이 사람을 장난 아니게 싫어. 그래서 나는 어떻게 뽑고 싶냐면 A당을 뽑고 헛땡땡을 뽑고 싶어. 근데 그런 경우 있어 없어? 내가 그렇게 뽑으려면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이렇게 두 개를 다 찍으면 무효표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당선인을 직접 지명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걸 얘기 안 했는데 내가 이 정당에 투표한 득표율을 모아서 누구를 선출하냐면 국회의원들 중에서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해요. 이 정당의 득표율을 모아서. 그 다음 이 후보자에 대한 득표율을 모아서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뽑는단 말이야. 이때 내가 비례대표는 A당을 뽑고 싶고 지역구 후보는 헛땡땡을 뽑고 싶을 때 내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이 안 되는 일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선거 원칙에 위배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야. 내 의사가 직접적으로 정확히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인정? 이해할 수 있겠어? 오케이, 그 다음 내가 만약에 A당 김땡땡을 뽑으면 나는 A당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고 김땡땡을 뽑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 거잖아. 하나의 투표로 두 개의 효력을 내는 거잖아. 맞지? 잘 들어보세요. 3번은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입니다. 얘들아, 이 제목을 잘 봐주세요. 너무 많이 듣는 것 같은데. 자,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입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 이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선거구 법정주의라고 하는 거죠. 선거구 법정주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거구라고 하는 것, 선거하는 범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개인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정한다? 법으로서 정한다라는 거다. 만약에 선거구를 법으로 정하지 않고 개인이 마음대로 정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게리맨더링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합니다. 게리맨더링.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거구 법정주의를 하는 거야. 게리맨더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게리맨더링이 무엇이냐면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이라고 하는 거야.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선거구를 정한다라는 거야.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선거구 법정주의를 하는 거죠. 자, 예전에 얘들아 미국에서 게리라고 하는 주지사가 있었어. 그 주지사가 살던 동네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는데 얘들아 육반아 도시에서 부자인 사람들은 도시 중심부에 살까요? 도시 외곽에 살까요? 도시 외곽. 중심에 살 거라 생각하는데 부자들은 도시 외곽에 살아요. 도시 중심부에는 그런 말 지역 비하지 마. 도시 중심부에는 빈민들, 흑인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슬럼가를 이루며 산단 말이야. 이게 월세를 내면서 산자촌이나 산단 말이야. 반면에 부자들이 도시 외곽으로 나가서 넓은 집, 깨끗한 환경 누리면서 산단 말이야. 이때 선거구가 어떻게 나눴냐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야. 그러면 누가 당선이 되느냐? 자, 얘들아 미국에는 민주당이라는 게 있고 공화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민주당은 노동자들의 편이야. 되게 진보주의자들이고 복지정책을 강조하고 그래서 오바마가 민주당 출신이었어. 반면에 공화당은 부자들의 편이야. 보수주의자들이고요. 트럼프가 공화당 출신이야.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선거구가 나뉘게 되면 이 도시 중심부에 인구가 많을 거니까 민주당이 하나, 둘, 셋, 4명 당선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게리는 공화당 출신이었는데 어떤 생각을 했느냐.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선거구를 좀 바꿔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어떻게 바꿨냐면 이런 식으로 선거구를 하나 만들었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게 제1선거구가 된 거야. 그러면 이 외곽에 살고 있는 부자들은 다 공화당을 찍을 거니까 최소한 공화당 한 석은 확보할 수가 있어진다는 거야. 이전에 비해서. 근데 이렇게 선거구를 바꾸고 나서 보니까 이 모양이 마치 뱀과 같더라. 그래서 게리맨더링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이게 왜 뱀이냐면 이게 뱀 눈이라고 치면 이게 뱀 입이고요. 이 뱀 입에서 불을 뿜는 것과 같다. 되게 미학적인 그림이지 않아? 이렇게 불을 뿜는 뱀을 살라만더라 부른단 말이야. 그 살라맨더와 게리를 합쳐서 게리맨더링 부른다는 거야. 이렇게 자의적으로 하면 안 되겠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선거구 법정주의를 한다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는 선거 공영제라는 게 있어. 선거 공영제. 선거를 공공기관에서 운영한다는 거야. 선거 공영제. 자, 선거 공영제가 뭐냐면 내가 정치에 출마해서 정치하면 정말 잘할 것 같은데 우리 집에 돈이 없어. 그럼 그 사람은 선거 비용을 못 마련하기 때문에 정치에 출마할 수가 없겠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한 게 선거 공영제라고 하는 거야. 선거 공영제는 선거 비용이라고 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거야, 나라가. 얼만큼 지원해 주냐면 전액 다 지원해 줘요. 이 사람이 선거할 때 쓰는 뭐 차를 사는 비용, 이 사람들에게 주는 월급들 다 정부에서 줍니다. 근데 언제 주냐면 득표율에 따라서 다르게 줘요. 이 사람이 선거 비용을 지원받고 득표율이 15%를 넘었다. 그러면 전액을 다 지원해 줍니다. 전액을. 이 사람이 만약에 득표율이 10%를 넘었다. 그러면 반액을 지원해 줍니다. 반액. 절반을 주는 거야. 얘들아, 우리 아까 수업 처음에 보궐선거 얘기했잖아. 서울시장 얘기했잖아. 서울시장 선거에서 되게 독특한 사람 한 명이 출마했어. 누구냐면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출마했어.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되게 허언증 많이 끼는 사람인데 너희 알잖아. 내 눈을 바라봐. 너 행복해지고. 그 사람이잖아. 자기 눈만 보면 모든 병이 다 치유가 된대. 그리고 자기는 공중부양도 할 수 있대. 그런 허언증 많이 끼는 사람인데 서울시장 출마해가지고 득표를 얼마 받았냐면 1% 받아. 1%. 그럼 그 사람 선거 비용 돌려받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 사람 그냥 자기 돈으로 다 해야 되는 거야. 서울시장 나가서 선거 운동하는데 한 10억 든다 하더라고. 10억.
근데 이 사람 자기 돈으로 그거 다 한 거죠, 그냥. 근데 허경영이 돈이 진짜 많대. 70몇 억이 있대, 전 재산이. 자기는 내년 대선도 출마할 거래. 대선도. 장난 아닌 사람이야. 이 사람이 예전에 쌤 대학교 때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었거든? 그때 공약이 뭐였냐면, 전 국민에게 1억씩 주겠대. 당선되면.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비웃었어요. 이렇게 비웃으면서, 에휴, 저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그러니까 대선 토론 나와가지고 후보자들이 막 질문한 거야. 아니,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는데, 그 돈을 그럼 어디서 마련하실 거냐? 라고 하니까 뭐랬냐면, 우리 대한민국의 특산품인 인삼. 인삼밭을 나라에서 운영해가지고 공공사업을 벌이겠다. 그 인삼을 수출해가지고 자금을 충당할 수 있다. 라고 했거든. 또 사람들이 비웃었어. 에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면서. 경제를 아냐면서 네가 말했어. 근데 학자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가능한 거야. 쌉 가능한 거야, 그게, 실제로. 천재인 거야, 알고 보면 그 사람 진짜. 재평가 되고 있거든. 허경영 재평가 가장 명언이 뭐냐면, 거기서 이런 말을 했어, 허경영이. 참 명언인데, 대한민국은 돈이 없는 게 아니다. 나라 안에 도둑들이 많은 걸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그 도둑들만 잡으면 우리나라 다시 부강해질 수 있다. 라고 한 거야. 천재하잖아. 맞는 말인 것 같지 않아? 근데 이 사람, 얼마 전에 감옥 갔다 나왔어요. 왜 감옥 갔냐면, 박근혜랑 사귄다고 거짓말 쳤거든.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감옥 갔어. 진짜. 그래서 박근혜랑 같이 찍은 사진을 합성해가지고 이렇게 올린 거야. 근데 박근혜는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했거든. 근데 박사모에서 고소했어. 박사모에 고소해가지고 감옥 갔다 왔는데, 어쨌든 대선 출마한대요. 쌤은 이 사람 대선 나오면 한번 찍어줄 생각이다. 뽑히면 어떻게 되나 몰라고 진짜. 궁금하지 않아? 대선 되면 어떻게 되나? 나랑 원하고. 친절하게. 쌤 그 철구 방송 많이 보는데 철구 방송에 이 사람 나왔거든. 나와가지고 철구가 공중부양 해보시라면서 공중부양 하면 별풍선 5만 개 준다 그랬거든. 근데 못하고 도망갔어. 자, 이렇게 선거 비용 지원을 하게 되면 장점 모든 후보자들에게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진다는 건 장점이야. 하지만 단점은 지나치게 많은 후보자들이 난립할 수 있다는 거야. 이런 분들처럼 지나치게 후보자가 난립한다. 쌤 초등학교 때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나왔었냐면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불교계에서 스님 한 분이 속수에 관심이 너무 많으신 거야. 그래서 정치에 출마하셔서 대통령 선거에 그분이 했던 그 표어가 뭐였냐면, 대통령 선거에 벽보에 붙여진 게 뭐였냐면, 불심으로 대동단결. 떨어졌어. 0.몇 프로 받으셨어. 안타깝죠. 자, 이렇게 선거구 법정주의, 선거 공영제.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곳이 있어요.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선거 과정 전반을 다 감시하는 곳인데,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곳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는 곳이 있고요. 지방에도 많은 선거관리위원회들이 있어요. 우리 통영선거관리위원회도 저기 있잖아. 본 사람 지나가다가. 저 중림에 가면 경찰서 옆에 통영선거관리위원회 있거든. 거기서도 통영에서 이루어지는 선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은 총 9명이 있는데요. 9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9명, 지방선거관리위원회 위원 9명 다 있어. 이 9명은 누가 임명하냐면 행정부에서 3명, 입법부에서 3명, 사법부에서 3명씩 임명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슨 분립을 위해서? 삼권 분립을 위해서 한다는 거지. 권력 분립 위해서. 자, 이렇게 하면 모든 내용을 다 정리한 것 같습니다, 얘들아. 오늘 한 것 중에서 민주선거의 4대 원칙 잘 봐주시고요. 표의 등가성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주세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 선거구 법정주의, 선거공영제, 선거관리위원회를 잘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들아, 여기까지 하고요. 하나 부탁할 게 있는데, 6반아, 오늘 한 거, 막 그렇게 어려운 거 없었잖아, 사실. 근데, 다음 시간에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어려운 내용이란 말이야. 그래서 쌤이 강의를 진짜 열심히 찍을 테니까, 여러분도 내일만 진짜 열심히 들어줘. 알겠지? 그래야 시험 대비를 할 수가 있어. 쌤이 시험은 진짜 쉽게 냈으니까 여러분 정치 너무 양 많다고 공부 덜 하지 마시고 열심히 잘 챙겨주세요. 너무 잘한다.